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 안 가서 등교회 할 거니까 조금만 참고 잘 견뎌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이거 재미가 없어요. 혼자 찍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해야 재밌지. 지금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잘 수강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회계의신 카페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받으려고 올려놨더니 정상적이면 쌤이 4개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못해도 100명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5명?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35명이 다운받았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을 안 듣는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이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아무튼 등교 계약하면 봐요. 선생님이 저 박정규예요. 박정규 끝까지 물건 들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제 요즘엔 조금 카메라 적응돼서 이제 여러분과 아이 컨택이 가능합니다. 아이 컨택이. 그래서 조금 재밌어지긴 해요. 그래도 혼자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많이 이용해주고 카메라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와 소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좀 하시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이번 시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우리가 근로소득 좀 했죠?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소득,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소득세만 할 거다. 그 다음에 소득세 중에서도 우리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과세, 근로소득 계산구조 쭉 배웠잖아요. 계산구조 해볼까요? 몇 가지 소득이 있죠? 총 8가지 열거된 소득이 있고, 8가지 열거된 소득이 있고, 그 중에 우리는 6가지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집중한다. 6가지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뭐가 있었죠? 이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총 6가지 열거된 소득이 있고, 그 열거된 소득을 거기서 바로 곱하기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빼주잖아요. 공제해주잖아요. 그 공제해주는 기본적인 공제는 비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과세되지 않는 거.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매긴다. 세금을 매긴다. 근데 비과세, 세금을 안 매기겠다. 이거는 돈 안 번 걸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비과세라는 것은 2천만 원 벌었는데 1천만 원이 비과세야. 그러면 너는 2천만 원 벌었지만 1천만 원 번 걸로 할게. 빼기 1천만 원에서. 오케이? 이렇게 비과세, 분리과세라는 거. 분리과세라는 것은 한번 원천징수로 떼고 이제 너는 세금 안 내도 돼 라는 게 분리과세였잖아요. 자, 그래서 비과세, 분리과세 빼면 총 수익금액이 되고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면 총 급여가 됐잖아요. 그쵸? 총 급여. 거기에서 세율 곱하는 게 아니라 또 뺐잖아. 또 뺐어요. 뭘 뺐어요?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로소득 공제를 뺐어요.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사업소득으로 하면 필요경비를 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 금액이 됐지. 처음에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근로소득 금액. 그쵸? 근로소득 금액이 됐고, 똑같이 이자도, 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연금, 기타 소득 금액. 6가지 소득 금액. 이쪽은 6가지 소득. 이쪽, 기타,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 이쪽은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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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그래서 총 6가지 소득금액을 다 더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또 뺀단 말이에요. 뭘? 종합소득공제, 공제 뺀다. 여기서 또 빼고 나서 곱하기 뭐였죠? 세율. 그쵸? 그러면 과세 표준이 되고 다시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기 종합소득공제를 하면 과세 표준이 되고 곱하기 세율을 했죠. 그 세율은 6%부터 42%까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낸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율 곱하면 뭐가 되죠? 산출. 세액이 산출된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되고 거기서 산출세액에서 또 뺐죠? 세액 공제라는 걸 뺐어요. 세액을 빼준다. 세액을 빼준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되고 거기서 이미 낸 거 있으면 빼준다. 기납부세, 잘못했으면 뺨 때리겠다. 가산세. 그리고 나서 납부한다. 어디에 납부해? 주소지. 그쵸? 우리는 거주자잖아. 거주자, 비거주자 라는 개념 했었죠?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면 전부 다 거주자라고 했고 그러면 관할 주소지에다가 세금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5월달에 내야 되잖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번 돈, 번 소득을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계산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로소득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8가지 열거된 소득 중에 종합 과세되는 소득 6가지 중에 그 중에 우리는 근로소득만 하겠다. 근로소득만. 왜? 여러분들 내년부터 근로소득자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업소득을 바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20살 때부터 사업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뭐 선생님 제자 중에서도 옷가게 하는 친구도 있고 저기 인테리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25에서 7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들은 뭐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쌤보다 훨씬 낫죠. 돈도 몇 배로 벌고. 근데 그런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등교 계약하면 선생님 자세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이게 우리는 그것 중에 근로소득만 일단 하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사업소득은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회계 원리나 원가액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게 좀 더 이해되고 하니까 사업소득은 좀 너무 내로하고 근로소득만 해도 한 학기 다 배워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근로소득만 한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근로소득 자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잘 봐야 돼요. 앞에 근로소득 그 계산 구조, 그 계산 구조를 알고 그 다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돼.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오케이.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예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그게 소득 재분배라는 거야. 정부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야 너희들 돈 많이 벌잖아. 세금 좀 내줘. 너희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복지 정책 좀 해야 돼. 이런 컨셉인 거예요. 알겠죠? 적게 벌면 야 너 적게 내기 어렵지. 너 좀 잘 살아라. 적게 세금 조금만 내. 뭐 어쨌든 안 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볼게요. 근로소득이란 일단 정의부터. 정의는 뭐 이거예요? 근로를 제공하면 소득이 생기고 그러면 세금 내라 라는 컨셉이에요. 자, 볼게요. 자, 고용계약. 우리는 어디에 고용이 됐죠?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습니다. 어디에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죠? 그렇죠? 선생님도 그렇지. 우리 학교에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고 여러분한테 수업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요. 받는 대가. 근로를 제공하고 각종 받는 대가. 근데 이 대가는 어떻게 받냐에 따른 것은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받았냐는 따지지 않아요. 뭐 보너스로 받았냐, 아니면 월급으로 받았냐,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로 받았냐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돈 받으면 그냥 다 근로소득이다. 열검이 났어요. 그렇게 열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면 지급 방법이나 명칭은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관계없다. 모두 월급이든 급여든 상여든 수당이든 이런 것들 상관없이 회사로 받으면 전부 다 근로소득으로 세금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해야 될 게 뭐냐면 근로소득이 들어가냐,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냐, 아니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냐, 세금을 내야 될 거냐, 이걸 구분만 하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자, 다시 근로소득에 내가 이렇게 돈 벌면 근로소득에 들어가냐, 근로소득에 들어가지 않냐, 세금 낼 거냐 안 낼 거냐, 요것만 구별하면 된다고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거 법 조문인데 내용이 많지만 하나씩 보고 선생님 설명하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외워야 되는 것은 선생님이 외워야 된다고 체크해 줄게요. 그것만 외우시고, 그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외워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게 있구나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걸 암기하지 말고. 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겪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저런 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나머지 외워야 될 거는 한 4개, 5개밖에 없는데요. 그것만 외워주시면 돼. 볼게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면 이렇게 돈 벌면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돈 벌면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금 내야 돼. 보너스, 상해는 보너스죠. 수당, 각종 수당들 이렇게 받으면 기본적으로 월급 받는 거니까 세금 내야죠.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이렇게 세금 낸다. 자,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라서 보너스로 받은 금액. 네. 선생님 요거 적으려다가, 요거 안 적으려다가 적었거든요. 여러분들 법인세를 모르니까
법인세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회사가 있어요. 큰 회사, 법인. 삼성이라고 봅시다. 삼성이 그래서 삼성이라고 봅시다. 삼성 같은 회사는 봐봐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되고, 그 순이익이 높으면 법인 세금을 많이 내고, 순이익이 낮으면 법인세를 조금 내겠죠? 그쵸?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이 법인세에 따라서 세금을 조금 내려면 조금 벌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이 커야 되고 비용이 커야 돼요? 비용이 커야죠? 그래서 회사는, 삼성 같은 큰 회사는 비용을 많이 잡으려고 해요. 썼다 안 써도 썼다 라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적어질 거고, 적어지면 세금을 조금 내니까. 이런 회사들은 몇 조씩 벌잖아요. 그럼 세금 엄청 낸단 말이에요. 비용을 많이 처리하면 이게 세금을 조금 내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어떤 TV나 냉장고나 뭐 이렇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회사가 막 한다고, 자기 회사에서 했다고 치고, 사장님 개인 집이나 뭐 이런 데다가 인테리어도 해주고 뭐 TV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뭐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장님 집에 있는데 회사에서 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돈 쓴 거잖아요. 그 회사도 돈 쓴 거니까 비용으로 되고 순이익에는 차감이 될 거고, 그쵸? 그런데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건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세무조사라는 걸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쫙 보는 거야. 쭉 보면서 이거는 회사에 없는 건데 돈 썼네? 그러면 이건 누가 가져갔지? 예를 들어서 TV 이거 회사에 없는데 돈 썼다고 돼 있네? 어딨어요? 이거는 못 찾겠다. 그러면 사장님이 가져간 거야. 내가 안 가져갔는데 어쩔 수 없어. 원인을 본인이 못 말하니까 사장님이 가져간 거야. 그래서 사장님 너 TV 값은 너 보너스로 가져간 거라고 보는 거야. 보너스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인정. 그러니까 세무조사할 때 이거 사장님이 가져간 거네? 안 가져갔는데 그래도 필요 없어. 사장님이 가져간 거라고, 사장님이 보너스 받은 거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그래서 너의 소득을 높일 거야. 그래서 사장님, 예를 들어 사장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의 보너스로 간주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장님의 보너스로 간주했으니까 사장님의 소득이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사장님의 개인 소득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이 많이 내게 되겠잖아요. 이렇게 실제로는 회사 돈을 썼지만 그거는 사장님이 가져간 거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사장님의 소득이 증가해서 사장님의 세금을 더 걷게 하는 이런 방법이 인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회사에서 공짜로 TV를 받거나 냉장고를 받거나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장님 너의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라는 컨셉.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중요한 건 인정상여든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렇게만 남기하시면 돼요. 객관식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 다음, 퇴직함으로써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퇴직함으로써 우리가 30년, 40년 일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회사에서.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은 돈들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넣어서 소득이니까 세금 내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없는 기밀비, 교재비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기밀비,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잘 없어요. 요즘에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한 70년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70년대에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소위 말해서 지문이 닳도록, 우리 뭐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어디 거래처나 우리 회사 제품 좀 써주세요. 비비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로비를 해야 되잖아요. 로비를. 그쵸, 우리 거도 써주세요. 저거 안 좋아, 우리 거도 써주세요. 사장님 술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보내야 되고 막. 사장님 뭐 올해 골프 치러 가셔야죠. 뭐 접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야, 너 저 가서 사장님 만나고 좀 놀다 와. 친해져. 돈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런 게 기밀비, 뭐 교재비 이런 거 있어요. 야, 너 기밀비로 줄 거니까 이거 기밀비야. 가서 좀 돈 좀 쓰고 친해져서 다음에 우리 거래처랑 이렇게 좀 우리 거 많이 사주게 좀 해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죠. 아무튼 이런 게 70년대에는 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기밀비, 교제비, 그쵸? 이런 것들은 없다. 요즘에는 없다. 요즘에는. 아무튼 이것도 근로소득이야. 회사에서 받으면 그거 가지고 로비해야 되잖아. 손목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장학금 이런 거 있습니다. 기타 유사한 각종 수당인데 뭐냐면 대기업이나 어떤 중견기업 이상들은 자녀들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학자금도 대주고 뭐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 회사에서 나 대학교 등록금 다 대준대. 우리 아빠는 나는 등록금 안 내면 돼. 걱정 없어. 그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아빠가 돈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학자금으로 회사에서 내주지만 아빠가 돈 받은 걸로 해서 세금은 내요. 세금은 오케이. 아빠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등록금이 500만 원을 회사에서 내줬다. 그러면 아빠의 연봉은 5,500이 되는 거야. 실제로 아빠는 500만 원 안 받았지. 등록금 바로 냈지. 그래도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세금 내는 거죠. 세금은. 오케이. 자, 그 다음 근로소득에 여전히 계속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사택 제공이 상식입니다. 그냥 쭉 듣고 잊어버려도 된다. 사택.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회사에서 사택을 준대. 선생님들은 사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택이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죠? 멀리 가고 그 다음에 뭐 제주직을 가거나 하면 사택을 제공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공짜로 내가 집을 살게 해주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집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이잖아요. 그쵸? 월세도 안 내도 되고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은 소득이라고 보고 세금 내라라는 거지. 세금은 내라. 월세는 안 내도 돼. 세금 내라. 여러분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택 제공이익이 한 달에 월세로 따지면 40만 원이래. 그럼 40만 원은 여러분들이 안 내도 되잖아. 회사에서 내주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 예를 들어 6%라고 6, 4, 24, 2,400원만큼은 여러분들이 세금 내라는 거지. 이해돼요? 24,000원이구나? 24,000원, 6%. 오케이? 그렇게 이해돼요? 뭐 40만 원을 혜택을 받았다, 월세만큼. 그러면 40만 원 다 세금, 그게 아니야. 6%만큼만 세금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에서 사택을 공짜로 받았다. 나는 거기 살고 있다. 월세도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아무튼 남보다 이익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좀 내줘라. 이런 거. 세금은 내줘라. 근데 비출자 임원이나 종업원은 세금에서 제외된대요. 좋은 거죠. 여러분들 종업원 될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 사택을 받아도 세금 안 내도 된대요. 좋은 거지. 비출자, 출자. 즉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야. 투자하는 회사가 아닌 임원이야. 그냥 직원과 다름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택을 받아도 혜택 주겠다라는 거지. 세금 안 내도 된다 말이야. 요들이 안 내도 된다. 사택 제공은 출자 임원들, 주주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거 주택자금 대액을 저리, 무상, 조금받음에 따라서 받은 이익이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상식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주택자금 대여. 요즘에 그 20대, 30대, 40대, 뭐 심지어 50대까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알아요. 선생님이 결혼 안 했으니까. 아직도 40대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으니까 강제 독신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뭐 응원해주면 되겠죠? 자, 주택자금 대여는 뭐냐면 집이 없으니까 결혼 못한다고. 그쵸? 솔직히 선생님들 돈을 벌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집이 없어. 10년 번도 집이 없어, 요즘. 그래, 집이 막 4억, 5억 하잖아. 물론 뭐 1억짜리도 있지만 1억도 없어요. 아무튼 이런데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에서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준대. 야, 결혼해. 집 사라고 돈을 빌려준대요. 은행보다 싸게. 거의 무상으로. 아니면 0.1% 갖고 막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면 나는 좋지.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이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면 남들보다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세금을 좀 내줘라 이 말이야. 세금 내줘라. 넌 혜택 받고 있잖아. 그 혜택 받은 만큼은 소득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조금 내라. 세금 정도 낼 수 있잖아.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 컨셉. 그렇죠? 이렇게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회사들이 뭐 간혹 있어요. 그 좀 큰 기업들 여러분들 뭐 이제 올해 취업할 거지만 이런 것도 잘 보고 복지 혜택 잘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업원을 위해서 사용자는 뭐 사장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회사. 종업원을 위해서 회사가 돈 내주는 보험료. 그러니까 종업원을 위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거야. 그런 것도 원래는 자기가 내야 되는데 회사가 내주니까 너 돈 버는 거 아니니? 그러면 소득이 있으니까 그것도 세금을 좀 내면 안 되겠니? 컨셉. 그런데 단체 순수성 보장성, 그 다음에 단체 환급 보장성은 연 70만 원 한도로 안 내도 된대. 무슨 말이냐? 어려워. 조금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렵지 뭐 설명하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힘든 직업들 뭐가 있죠? 뭐 여기 건물에서 이렇게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좀 위험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험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보험을 좀 들어줘야지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거 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위험한 일을 하거나 이러면. 그러면 70만 원까지 1년에 70만 원 보험료 낸 것은 그 직원들의 소득으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돼. 이 컨셉이에요. 이런 거. 단체 직원들 전체를 순수 보장성이 뭐냐면 만기. 예를 들어서 보험이 5년이야. 그럼 5년 뒤에 한 달 돈을 다 냈어요. 근데 5년 뒤에 만기가 될 때 돈을 받는 게 없어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보장만 해주는 거. 돈 내고 사라지는 그런 보험들에 대해서는 7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을 보지 않겠다. 네가 돈 혜택을 받았지만 소득을 안 봐서 세금 안 내면 된다. 만약에 내가 종업원이 그 보험을 들었으면 70만 원을 매달 냈겠지. 이렇게 100만 원 내든가 이렇게 내면 나한테는 손해잖아. 회사에서 대신 내준다고. 그래서 나는 안 받았다고 치는 거야. 안 받았다고. 70만 원까지는. 이렇게 좀 위험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건들에 해당되는 보험은 연 70만 원 한도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데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예외야. 자, 그 다음에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회사로 얻은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스톡옵션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 금융 일반 시간이나 사업경제 시간을 배웠을 텐데 어떤 회사에서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거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사거나 팔아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소득이잖아. 돈이잖아. 돈이니까 세금 내라. 라는 컨셉.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이런 수당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받아보면 알겠지만 월급, 어떤 각종 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뭐 등등등 뭐 식비 이런 것들 쭉 이 수당이 있어서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런 수당도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그런 근로소득은 전부 다 세금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열거된 건 다 봤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이렇게 돈 벌면 소득이 아니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컨셉이에요. 일단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 죽거나 뭐 누가 돌아가시거나 뭐 동료가 죽거나 하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 슬픈 일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돈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위로해요? 뭐 가서 일해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5만 원이나 뭐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장례도 잘 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음을 추스려라 라는 컨셉으로 이런 경조금 같은 거 주는데 이런 거 사회통념 타당하다고 뭐 5만 원, 뭐 10만 원까지 뭐 이렇게 범위에서 직원한테 주면 그 직원은 돈을 받았잖아. 그것도 소득이라고 세금 내라고 하면 조금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회사에서 만약 누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다. 그건 직원들 전체 모아서 5만 원씩 모아서 준 거다. 소득으로 아니라고. 소득 안 걸 테니까 그거는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요건에 따라서 적립되는 급여인데 뭐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금액 뭐냐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요건에 따라 중요한 말인데 내가 연봉이 2억이야. 선생님 연봉 2억이야. 많죠? 2억이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다는 영혼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연봉이 2억입니다. 연봉이 2억이면 2억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엄청나게 내야 되잖아요. 거의 뭐 40% 내야 되잖아요. 뭐 30%?
35%막 세금 부과이잖아요.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짱으로 돌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1억은 내가 연봉이다라고 하고 1억은 이거는 퇴직급여는 기여형. 우리 그 회계 배울 때 회계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지만 확정 기여형, 그 다음에 확정 급여형 이런 거 배웠잖아. 확정 기여형은 회사에서 퇴직급여, 그 사람을 종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매년 내주다가 그 사람이 퇴직하면 은행에서 바로 직원한테 돈을 줘요. 퇴직금을. 그게 확정 기여형이야. 바로 은행에서 바로 직원한테 준다고. 그럼 회사는 한번 1년만 내주면 끝이야. 회사의 의무는 끝. 그쵸? 확정 기여형.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사 입장에서 내면 끝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는 확정 급여라고 했어요. 비용 처리 바로 한 거야. 근데 확정 급여형은 직원을 위해서 항상 매년마다 내주지만 은행에서 나중에 회사로 들어와. 돈이 회사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자산으로. 그러면 나는 종업원 입장에서 나는 2억을 받잖아요. 1억은 나의 근로소득이야. 그러니까 세금 낼게. 근데 1억은 나는 여기 나중에 퇴직할 때 받으려고 퇴직급여에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소득이 아니야. 퇴직금이야. 나중에 3년, 80년 뒤에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해당되는 세금만 낼 거야 라고 하면 세금을 적게 내게 되잖아. 같이 묶어서 내면 많이 내는데 요거는 나중에 받을 거야. 퇴직금이야. 퇴직금. 원래 퇴직금 아니고 연봉인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요 조항 때문에 악용을 했어요. 악용.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요렇게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니까 너는 세금 조금만 내도 된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요건이 중요해요. 요건이 뭐냐면 듣고 잊어버렸어요. 요건은 회사에서 직접 그 확정 기여형을 만들어야 되고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요건이 다 갖춰놔야 되고, 뭐 내 마음대로 올해는 1억 넣었다가 내년에는 뭐 3천만 원 넣었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회사에서 지금 요건이 다 결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 전체가 모든 직원들 전부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요건들이 있어요. 요건에 해당될 때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으로 나중에 세금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건이 힘들고, 뭐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암기 하려면 요건 암기 될 건데, 굳이 암기 하려면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금여도 일부분은 요건이 갖추면 근로소득 보지 않고 나중에 퇴직금으로 과세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모르면 이거 몰라도 된다. 시험에는 안 나온다. 여기까지 해서 근로소득인 거,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거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비과세 근로소득을 좀 볼게요. 지금 했던 거는 근로소득인 거, 근로소득이 아닌 거를 구별했어요. 근로소득인 거, 근로소득이 아닌 거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자, 근데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있었잖아요. 두 가지는 뭐 간단하게 보시고,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로소득인 거가 잘 나와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근로소득인 것은 회사에서 받으면 다 근로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받으면 다 근로소득이에요. 뭐 종업원한테 주는 뭐 여기 학자금 이런 것도 전부 다 근로소득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인정상이라는 거, 회사 직원, 회사 사장님이 회사 돈 가지고 자기 집에다 뭐 설치하고 하면 그거 전부 다 회사 사장님이 돈 번 걸로 치셔서 세금 내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택 받으면 이익이다. 근데 종업원이나 비출자는 아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주택자금 적게 혜택 받으면 그것도 너 혜택 받은 거잖아. 세금 내라. 그 다음에 보험료, 종업을 위해서 받은 보험료도 전부 다 세금 내라 라는 거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수당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근로소득인데 비과세 되는 거. 그러니까 과세가 되지 않는 거,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거. 돈 벌었지만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약간의 정책적 배려죠. 볼게요. 듣고 가볍게 듣고 상식으로 들으시고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밑줄 그어줄 거예요. 자, 볼게. 복무 중인 병 누구죠? 군인 아저씨. 으라차차 군인 아저씨 있잖아요. 군인 아저씨, 요즘 아저씨 아니에요. 20살이 무슨 아저씨야. 오빠지. 군인 오빠라고 볼게요. 자, 선생님 군대 갔다 온 지 한 20년 됐는데 20년? 20년 거의 다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복무 중인 병이 받은 급여예요. 선생님이 한 군대 갔을 때 2만 원 정도 월급 받았어요. 한 달에 2만 원 받았어요. 2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뭐 4, 50만 원 받는데요. 그 4, 50만 원 받아도 그 힘들잖아. 요즘에는 뭐 휴가도 많이 나오고 뭐 안 힘들어 보이던데 그래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복무 중인 군인들 그 사람들 받는 월급은 월급이 아니다. 돈 번 게 아니다라고. 돈 번 게 아니니까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여기는 건 세금 안 낸다라는 컨셉이에요. 비과세 세금 내지 않는다. 이 비과세는 상대적으로 중요해. 비과세 중요합니다. 요거는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근로소득이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해. 요건 알아야 돼. 요거 중에서도 많으니까 몇 개만 좀 알자는 거야. 자, 복무 중에 받은 급여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요거인데 뭐냐면 애 중요하잖아. 그치? 육아휴직 가서 월급 받으면 그거 애 키우는데 힘드는데 무슨 세금까지 내. 애 키우는데. 그죠? 요즘 애 안 낳잖아.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아요. 그럼 계속 인구 숫자 2명이 그럼 2명을 낳아줘야 되는데 1명이 낳는 거야. 요즘은 아니면 선생님처럼 결혼 못하거나 안 하거나 뭐 이런 분들 많아졌잖아. 그래서 A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출산하면 뭐 여기 같은 거 만약에 회사에서 받잖아. 회사에서 안 주는 회사도 있지만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뭐 육아, 다 육아. 그 다음에 뭐 육아. 이런 육아, 아무튼 육아로 나오면 세금 안 내도 된다. 좀 애 키우는데 집중해라. 뭐 이런 거죠. 저도 좀 키워보고 싶어요. 요즘 벤틀리가 귀엽더라고요. 벤틀리. 자, 아무튼 요거는 뭐예요? 실업급여. 회사를 잃었어. 슬픈데 돈 준대요. 회사에서, 나라에서. 고용노동법에 따라서 준대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보험을 들어놨어. 무슨 보험을? 고용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잘렸다. 뭐 실업이 됐다. 그러면 몇 개월간, 보통 6개월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돈을 줘요, 월급을. 근데 월급을 다 주는 건 아니고 몇 퍼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일도 구해보고 좀 해라라는 거. 그 월급 받으면 집에 놀아도 월급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근로소득 보지 않겠다. 왜? 힘들잖아. 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근로기본법에 따라서 대학생의 근로장학금이 있어요.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여러분들이 이거 알까 모르겠다. 대학을 가면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해줘. 예를 들어서 대학 도서관에서 뭐 책 꽂는 일이나 뭐 기본적인 행정 일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일들을 해주고 알바식으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근로장학생이라고 부르고 근로를 해서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로를 해서 남들 캠퍼스 남들 수업 듣고 친구들하고 놀 때 이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지. 도서관에서 일하든 아니면 과 사무실에서 일하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어느 정도 조금의 돈을 받죠. 그 돈을 받으면 그 조금의 돈을 가지고 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과세로 세금 안 내도 되는 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초수급자인데 이 돈을 받아서 기초수급자가 안 돼버리는 거야. 기초수급자의 조건이 어떤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수급자가 안 되잖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등록금이나 등등등 혜택이 있는데 요거 돈 벌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 돈 번 게 안 좋은 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 돈 번 것은 돈 버는 게 아니다라고 치는 거지.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그대로 유지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상식으로 이해됐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 외울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요건 암기해줘야 됩니다.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요것도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몇 개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번째 요거 적게 일직료, 숙직료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실비 변상적이라는 거. 실비 변상적이 뭐냐면 원래는 회사에서 내야 될 돈이에요. 내가 근무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내가 근무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 그건 당연히 회사에서 내줘야 돼. 예를 들어 출장 간다. 회사에서 내줘야지. 그쵸?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내주는 것들. 기본적으로 내줘야 되는 것들. 회사 돈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실비, 변상적이라고 불러요.
내 돈으로 쓰는 게 아니고 회사 돈으로 써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돈으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돈을 대주는 식으로 뭐 실무에서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실비 변상적이라는 것은 원래는 회사에서 해야 되는 돈들인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들을 실비 변상적으로 해서 회사에서 돈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출장 간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 돈으로 줘야지. 내가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돈 받았다. 그러면 그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일직료 수준은 회사에서 뭐 숙박하거나 이런 거 힘들잖아요. 일직료로 5만원 받았다. 너 오늘 회사에서 경비서 해서 5만원 받았다. 요즘에는 잘 없죠? 5만원 받았으면 그거는 근로소득을 안 보겠다는 거지. 그건 당연히 좀 힘든 일이고 실비 변상적이라는 성격이라는 거지, 성격.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와요. 이건 반드시 무조건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래서 요거는 암기.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많이 지쳐있죠? 왜들 그리 지쳐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Say something. 말해보세요. 잠시 쉴까요? 미안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뭐냐면 회사가, 우리 회사 좀 열악한 회사예요. 차가 없어가지고 직원의 차를 회사 일에 이용해야 돼. 내가 정수기 파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정수기가 팔러 다니려면 차가 필요하잖아. 근데 차가 없대. 그럼 내 차로 가지고 정수기 팔고 다녀야 돼. 그쵸?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회사에서 야 미안해, 회사에서 차 사줄 돈 없어. 근데 너 차로 이용해라. 단 한 달에 20만 원씩은 회사에서 돈 줄게. 기름값도 줄게. 그럼 직원이 20만 원 받았죠? 그 받았으니까 돈 벌었고, 돈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된다 라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비과세다 라는 거지. 다시, 회사에서 20만 원씩 받는다. 근데 그 20만 원 왜 받냐? 내 차로 회사 일을 사용했으니까 회사에서 20만 원씩 기름값을 대주더라. 기름값은 당연히 대줘야 되죠. 실비 변상적. 당연히 회사에서 할 건데 내가 일단 내 차로, 내 차 지금 막 낡아지고 있잖아. 20만 원씩 주는 건 그것은 돈 번 게 아니다. 비과세하겠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돈 벌면 조건이 있는 거지. 회사 차로 하면 안 돼. 회사 차로 주면서까지 20만 원 줬다. 회사 차를 주면서 돈도 20만 원 줬다. 그럼 20만 원 돈 번 거야. 세금 내야 돼. 종업원에 가지고 있는 차로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돼. 본인 업무 말고 회사 업무. 내 차로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 대신 별도로 얼마를 받는다? 20만 원까지 받으면 그건 비과세. 만약에 25만 원 받아. 만약에 30만 원 받아. 그러면 20만 원은 비과세, 10만 원은 돈 번 거야. 10만 원 돈 벌었으니까 1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은 내야 돼.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얼마? 10만 원만 과세. 10만 원은 과세. 세금 낸다 이 말이에요. 과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배 타는 사람들 선원, 승선수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즉 뭐냐면 우리 태평양을 건너서 무역하는 저기 선원들 있잖아요. 뭐 30일씩, 2달씩 뭐 이렇게 미국 건너고 호주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배에서. 쌤이 원래 대학에서 요 선원 선장을 하려고 해양대학교를 가려고 예전에 대학 때 그랬었어요. 그때 취업이 잘 된다고 하죠. 선생님 역시 취업 보고 내 적성보다 취업 보고 근데 가려면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군대도 해군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배도 막 타면서 태평양 미국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 이거를 하고 싶어서 돈도 많이 벌고 바다도 가고 외계 해외도 나가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하기 잘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해군 2년 배 타면서도 너무 힘들었어. 아무튼 그렇게 수당을 받으면 힘들잖아. 20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 20만 원만큼은 세금 내지 마. 돈 안 번 거야. 너 벌었니? 그래도 그 안 번 걸로 쳐줄게. 20만 원까지 30만 원 받으면 20만 원까지만 10만 원 세금 내야 돼. 1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은 낸다. 10만 원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 또는 연구원들이 받는 연구활동비로 만약에 돈 받으면 20만 원까지는 세금 내지 마. 왜?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치고 아니면 열심히 연구해서 뭐 약 만들고 이렇게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받으면 20만 원까지는 돈 안 번 거야. 아니 30만 원까지. 그럼 10만 원 내야 되고. 자,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 아우, 기자들이 뭐 고생한다고 돈을 세금 안 내게 해줘요?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우리 뭐 사우디 뭐 이렇게 전쟁 지역, 분쟁 지역 가서 막 총 막 왔다 갔다. 아, 지금 여기는 뭐 어디 취재인데 뭐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막 원시인들 우가 착하 우가 하는 데 가가지고 막 취재하면 힘들겠어. 그렇게 수당 받으면 그 사람들도 고생했으니까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뭐 정치인들 막 국회에서 나가서 먹살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벽지수당 뭐예요? 벽지 바르면 된다고요? 벽지수당은 저기 섬 같은 데 가서 힘들잖아. 무인도 같은 데 가서 혼자서 일하는 등대에서 이거 치킨이라고 해서 힘들잖아. 수당 받으면 이거 다 비과세 해줄게. 세금 내지 마! 힘들잖아, 너. 하지 마. 그 다음에 재무처가 이런 거 뭐야? 회사에서 옷, 근무복 이런 거, 근무화 뭐 이런 거, 모자 이런 거 주면 이런 거 전부 다 돈 안 번 걸로 할게. 실제로 만약에 뭐 신발 받았다, 회사에서 신발 받았다, 10만 원짜리 그게. 근데 그거 공짜로 받았다. 그건 돈 번 거예요. 근데 안 번 걸로 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게 회사 복리후생 차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천재지변이죠 이거. 천재지변 뭐예요? 뭐 이렇게 홍수나 뭐 이렇게 이런 거 났을 때 돈 더 주면 그런 거는 뭐 힘드니까 세금으로 안 내게 해주겠다. 그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운전 보조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이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별로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다.